회장님, 이번 달엔 얼마를 가져가셨어요? 이 한마디 기억나시죠? 전국 6만 7천 개 경로당에서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 통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경로당 총무로 일했던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매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셨습니다. 관리비 명목으로요. 영수증 한정 없이. 처음엔 비를 의심했습니다. 경로당이라면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점심 드시고 화투 치시는 그런 곳 아닌가요? 그런데 감사원 자료를 확인해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로당 예산 부정 사용 적발 건수가 연간 1,200건이 넘습니다.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곳에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사라지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는 일부 경로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시작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당신은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다니시는 경로당 혹은 언젠가 당신이 이용하게 될 그곳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꼭 아셔야 합니다. 5년간 8천만 원을 횡령한 회장, 23년째 자리를 내놓지 않는 회장, 반대 의견 냈다고 출입 금지당한 75세 어르신.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떻게 돈이 사라지는 걸까요? 먼저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국 경로당은 평균적으로 연간 3,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돈은 식자재비, 냉난방비, 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누가 관리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통장과 도장은 회장 한 사람이 관리합니다.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도 회장이고 지출 결정을 내리는 것도 회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쓰는 사람과 돈을 감시하는 사람이 같은 겁니다. 회사로 치면 사장이 경비 업무까지 혼자 다 하는 셈이죠. 이런 구조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감독은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감독은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경로당에서 제출한 서류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점검입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장부를 대조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 한 명이 관할 지역 경로당 수십 곳을 맡고 있으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허술한 감독 체계 속에서 비리 유형은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제가 취재한 결과 가장 흔한 비리 유형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 식자재 구매입니다. 실제로 구입한 것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영수증을 만들거나 아예 사지 않은 물품을 산 것처럼 처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인척 인건비 부풀리기입니다. 회장의 배우자나 자녀를 관리인이나 조리원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일을 안 하거나 적게 하면서 인건비를 타가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 경조사비로 전용하는 겁니다. 회장 본인이나 가족의 결혼식, 장례식에 경로당 운영비를 쓰는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네 번째는 시설 수리비 횡령입니다. 보일러 수리, 도배 비용 등을 뻥튀기 하거나 아예 수리하지 않고 돈만 빼가는 수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품을 경로당 돈으로 사서 개인이 사용하는 겁니다. 선풍기, 전기장판, 심지어 텔레비전까지 집으로 가져간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70대 회장이 5년 동안 8천만 원을 횡령한 겁니다. 이분은 매달 식자재 영수증을 조작하고 존재하지 않는 행사 비용을 만들어냈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경로당 회원들은 회계장부를 볼 수 없었고 지자체 점검은 서류만 보고 끝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부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총무가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전국에서 수천 건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경로당 예산 관련 부정적발 건수가 연간 1,200건이 넘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건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문제는 이 비리들이 적발돼도 처벌이 약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반환 명령이나 경고 조치에서 끝납니다.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걸려도 큰 손해가 없으니 비리가 반복되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비리를 막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비리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경로당 회장이라는 자리가 가진 권력입니다. 전국 경로당 회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7년입니다.
가장 오래 재임한 회장은 무려 23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3년이면 거의 평생 직장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경로당 회장 선거라는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후보가 나서려고 하면 갖은 방법으로 막습니다. 후보 등록 자체를 받지 않거나 등록 기간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식입니다. 심지어 투표할 때 회장 지지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감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비밀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나 다름없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누가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회장이 오래 있으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이 오래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겁니다. 회장 자리가 굳어지면 경로당의 모든 것이 회장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관리인 자리, 조리원 자리, 이런 일자리들도 회장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로당에서 회장의 배우자가 관리인을 하고 자녀나 며느리가 조리원을 합니다. 경로당이 사실상 가족 사업장처럼 운영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 사는 75세 박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다니던 경로당에서 어느 날 갑자기 출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회장이 운영비를 이상하게 쓰는 것 같다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이분을 경로당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라며 회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결국 다른 회원들도 눈치를 보며 이분을 피하기 시작했고 박 할아버지는 경로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자질쟁이라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면 다른 회원들은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문제를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게 편하죠. 경로당 회장의 권력은 지역 정치와도 연결됩니다. 선거 처리되면 국회의원 후보들이 경로당을 빠짐없이 방문합니다. 경로당 회장은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회장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이런 유착관계 속에서 회장의 비리가 문제되어도 지역 정치권에서 덮어주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경로당 비리 조사가 중간에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 권력과 돈과 정치가 얽혀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피해를 볼까요? 말없이 조용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평범한 어르신들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비리의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회장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닙니다. 매일 경로당에 나와서 밥 한 끼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평범한 어르신들입니다. 인천에 사는 78세 이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년째 같은 경로당에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점심 반찬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반찬이 4-5가지는 됐는데 요즘은 2-3가지가 전부입니다. 김치에 콩나물에 계란 프라이, 매일 비슷한 게 나옵니다. 고기 반찬은 한 달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예산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식자재비로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밥상은 점점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냉난방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대구에서는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했다가 회장에게 핀잔을 들은 어르신이 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선풍기로 버티라고 했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에도 경로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아낀다고 난방 온도를 낮게 유지해서 어르신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앉아 계신 경로당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냉난방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겁니다. 회장 눈밖에 나면 더 심한 차별을 당합니다. 경로당에서 좋은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자리나 텔레비전이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듯 이런 자리는 회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불만을 표시했다가는 구석 자리로 밀려나거나 아예 자리가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역 행사나 나들이 프로그램이 있을 때도 회장 측근들에게만 먼저 연락이 갑니다. 일반 회원들은 자리가 다 찼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느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했다가는 경로당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은 단순히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매일 얼굴 보는 친구들이 있고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은 유일한 공간입니다. 거기서 쫓겨난다는 건 사회적 관계가 끊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들 참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분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총무로 일한 60대 후반의 A씨입니다.
이분은 처음 제보할 때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회장이 매달 영수증을 조작하는 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습니다. 같이 경로당 다니던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협박 전화도 왔습니다. 마트에서 마주치면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게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분들 덕분에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경로당들도 있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일본에는 우리 경로당과 비슷한 노인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회계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3자 감사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외부 회계사, 그리고 시민 감시단이 함께 회계를 점검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세 곳에서 동시에 감시하는 구조입니다. 독일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독일의 시니어 센터는 모든 회계 내역을 온라인으로 공개합니다. 이번 달에 뭘 얼마에 샀는지, 누구에게 인건비가 얼마 갔는지 회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애초에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들은 실제로 부정 사례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느냐고요? 보건복지부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지자체 소관 사항입니다. 지자체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전수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경로당 비리 관련 대정부 질의는 단 2회뿐이었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변화가 시작된 곳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경로당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3년 전부터 모든 회계 내역을 온라인 카페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요구가 거세져서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회원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경로당이라는 소문이 나니까 다른 동네에서도 어르신들이 찾아온 겁니다. 부산에서는 더 획기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회장을 2년마다 바꾸는 윤번제를 도입한 경로당입니다. 한 사람이 오래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회원들이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처음에는 누가 그 귀찮은 일을 하려고 하겠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해보니 오히려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봉사라는 인식이 퍼지니까 참여하고 싶어지더라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이 제안하는 개선안도 있습니다. 첫째, 회계 전산화 의무화. 둘째, 외부 회계 감사 연 2회 이상 실시. 셋째, 회장 연임 제한 규정 도입. 넷째,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구축. 다섯째, 회원 정보 접근권 보장. 이 5가지만 제도화되어도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관심이 가장 큰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문제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경로당에 다니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 자신이 경로당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가 이용할 경로당도 똑같은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 경로당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나 각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세대와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경로당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고 계시진 않는지,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여쭤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참고 계실 수 있습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노인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2천억 원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는 것, 그것이 진짜 복지의 시작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특히 경로당에 다니시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께 꼭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